발도 스트레스를 받나요? 그럼요. 발도 스트레스 받죠. 발이 스트레스 아마 제일 많이 받을걸요. 우리가 체중을 발이 다 지탱을 하고 있으니까 발의 부피가 2%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98%를 지탱하니까 발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네. 골절이나 네. 통증이 나타나거나 한다는데 큰 충격을 받아서 생기는 그런 골절과 다르게 구분해서 이런 지속적인 압력, 무리, 그리고 많은 운동을 통해서 생기는 그런 골절을 스트레스 골절, 한글로는 피로 골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지속적인 압력을 많이 받는다. 그에 따른 결과로 발에 이제 실금,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되겠죠. 이 골절은 좀 심하게 진행된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성 골절, 피로 골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통증이 좀 있는데 그 골절이 될 만큼의 역치를 넘어서지 않은 경우를 스트레스 리액션, 피로 반응, 스트레스 반응, MRI를 찍으면 약간 보이는 그런 정도의 중간 단계의 그런 진단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특히 발의 압력은 중족골, 발등뼈가 많이 이제 압력을 받게 되는데 이 발에 가해지는 압력이 어느 정도 이 역치 이하에서 지속적인 자극이 가면 약간 아프다가도 또 쉬면 괜찮아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자극이 계속 가게 돼서 이 역치를 넘어서게 되는 순간 뼈가 견디지 못하고 약간 실금이 생기는데 엑스레이에서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피로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역치를 넘어서지 않게 통증 신호가 오면 약간 그때 활동을 좀 줄이고 조절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진단을 내리시나요? 피로골절 증상은 아픈 건데 주로 중족골에 많이 생기거든요. 발등뼈에. 물론 다른 뼈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경골이라고 하는 정강의 뼈에 생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일 많이 생기는 데는 중족골이고 중족골 중에서도 두 번째 중족골과 다섯 번째 중족골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피로골절까지 진행되는 분들은 발이 아파도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 분들한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발레리나, 축구선수, 그리고 또 농구, 배구 등 점프나 달리기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운동을 하는 선수들에게 잘 생기게 됩니다. 군인들, 행군골절이라는 표현을 붙이기도 하거든요. 비슷하게. 장거리 행군을 지속적으로 많이 해야 될 때 아파도 참고 쉬지 못하고 계속 하는 일이 발생하는 그런 직업군들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징적으로 이 두 번째 중족골 바닥 쪽 부분 그리고 다섯 번째 중족골 몸통 부분에 많이 생기는데 축구 선수들은 여기 많이 생겨요. 여기 많이 생기고 다섯 번째 중족골의 가운데 부분, 여기 이 몸통 부분에 잘 생기는데 꽉 끼는 축구화를 신고 방향 전환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압력 자체가 바깥쪽 이 발등뼈로 많이 가게 되고요. 다섯 번째 중족골의 피로골절은 유명한 선수들도 많이 경험을 했고 또 수술적인 치료를 잘 해도 또 생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피로골절이고요. 두 번째 중족골에 생기는 피로골절은 발 끝으로 서는 그런 동작을 하는 특히 발레 하는 분들한테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이 중족골이 나머지 첫 번째랑 세 번째 중족골 안으로 이렇게 살짝 길이가 조금 길게 들어가 있어요. 이 키스톤이라고 표현해요. 키스톤. 키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중추가 되는 그런 뼈라는 거죠. 제일 중심이 되는 축, 키스톤인데 발등뼈에서는 제일 중심이 되는 이 키스톤이 두 번째 이 중족골 바닥 쪽입니다. 발끝을 아래로 해서 디딘 상태로 트위스팅, 약간 회전을 하고 꺾고 하는 경우에 두 번째 중족골 바닥 쪽이 끼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여기서 중족골에 이런 피로골절이 잘 생기게 됩니다. 피로골절이 한번 생기는 경우는 회복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휴식 시간을 많이 취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중족골 피로골절의 경우에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는 쉬면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 역치를 넘어서기 전에 빨리 우리가 미리 인지를 하고 더 큰 일이 생기지 않게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등에 통증이 생겼을 때는 활동량, 직업 같은 거, 그리고 전문 분야 같은 거, 그 다음에 다른 치료를 받았던 과거력, 항암 치료를 했거나 다른 혈압이나 당뇨 투석받는 분들 뼈가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피로골절이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의 히스토리 그리고 최근에 운동 활동량이 갑자기 늘었는지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검사보다도 의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분들께 여쭤보면 발이 다 아파요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압통, 눌러서 아픈 부위는 전부 닿이진 않은 경우가 많고 여기저기를 눌러보고 이 압통을 느끼는 부위가 좀 국한이 되면 거기가 피로골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진행해야 되고요. 이 피로골절은 엑스레이로 나오지 않습니다. 엑스레이에는 골절이 심하게 생긴 경우에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의심이 되면 MRI를 찍어서 피로골절, 피로반응을 확인을 해야 되고 거꾸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나오는 경우는 피로골절을 모르고 지나갔다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피로골절이 있던 부위에 골진이 막
막 자라가지고 그 골진이 확인되면서 거꾸로 그때 골절이 있었구나 이렇게 거꾸로 진단을 하는 그런 경우, 골절선이 확인되는 게 아니고 캘루스라고 하는 뼈가 이제 붙을 때 생기는 골진이 확인이 되면서 거꾸로 진단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MRI를 찍고 확인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피로골절도 수술을 하나요? 수술을 하는 부위가 있고 안 하는 부위가 있고요. 두 번째 중족골 바닥의 베이스에 생기는 피로골절은 대부분 수술은 안 합니다.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요. 운동 많이 하는 선수들한테 생기는 다섯 번째 중족골에 생기는 피로골절은 수술 안 한 경우 예후가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나사를 보통 고정하는 수술을 하는데 수술 시간은 굉장히 짧게 끝나요. 보통은 골절 수술한 나사를 1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뽑는데 피로골절의 재발이 좀 걱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뽑을지 말지 여부도 수술하신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뼈가 다 붙는 기간은 수술을 한다고 해서 더 짧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뼈가 붙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 이제 재활을 시작하고 재활 기간까지 포함하면 보통은 본격적인 운동을 할 때까지는 3개월 정도 기간을 잡아야 됩니다. 이 기간을 좀 단축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왜냐면 운동선수들이나 발레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운동 복귀를 빨리 하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단축시키는 목적으로 요즘은 골다공증 치료제를 써보고 있습니다. 이 골다공증 치료제를 피로골절에 사용하는 것은 아직은 완전히 어떤 근거라든가 우리 논문상에 나오는 그런 확실한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닌데,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뼈의 골질 자체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골절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많아지는 건데, 우리가 뼈라는 것은 뼈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뼈세포도 새로 태어나고 새로 사라지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겪게 됩니다. 그게 잘 이루어지는 게 건강한 뼈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골다공증 치료 먹는 약들은 뼈의 세포가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약입니다. 뼈 세포가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골다공증 치료제는 피로골절에 아무 효과가 없어요. 피로골절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할 때는 뼈를 빨리 자라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오스테오클라스트라고 하는 뼈 생성을 시켜주는 그런 세포가 좀 활성화시키면 피로골절도 빨리 회복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골다공증 치료제들이 뼈 형성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이제 주사약들이 나오는데, 그런 주사약들을 이 피로골절에서 적용을 함으로 해서 뼈가 빨리 회복되고 붙을 수 있게 그걸 만들어주는 치료를 하고 있고, 저도 환자분들에게 이제 선택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사가 좀 매일 맞아야 돼요. 물론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 부작용이 조금 더 많아서 인슐린처럼 매일 배에다가 직접 맞아야 되는 그런 좀 불편감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좀 고려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피로골절. 어떻게 보면은 고질병이거든요. 안 쓸 수 없어서 계속 쓰는 분들한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동작을 줄이거나 하는 것이 사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로골절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어떻게 활동을 늘려나갈 것인지가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수시로 좀 결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상의를 하셔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피로골절과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또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